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중국과 동남아 관련된 이야기 한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2022년 시진핑 3기 체제를 정비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글로벌 발전 구상 GDI라고 불리는 거, 그 다음에 글로벌 문명 구상 GCI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글로벌 안보 구상 글로벌 세큐리티 이니셔티브를 연이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일종의 대안적인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제도적인 경쟁에 나선 것으로 봅니다. 이 중에서 2022년 4월 보아 포럼 개막연설에서 시 주석이 처음 선보였던 소위 글로벌 안보 구상, 글로벌 세큐리티 이니셔티브에 주목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올해 2월에는요, 이 GCI, 글로벌 안보 구상을 구체화한 GSI 개념 문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안보 구상은 중국의 국제 안보 구상을 구체화하고 또 체계화한 것으로서 세계 각국 137개국의 그 대사들하고 또 국제기구가 참석했던 포럼에서 당시 칭강 중국 외교부장은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안보 개념이 무엇인지, 또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안보를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시대의 주요 화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건이 세계와 갈등 지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발전은 안전한 국제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또 중국의 안전 없이는 세계의 안전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칭강 외교부장은 이어서요, 현재 8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글로벌 안보 구상을 환영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하고 또 세계 평화와 발전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2022년 12월 열렸던 중국 아랍 정상회의에서는요, 아랍 국가들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중국의 글로벌 안보 구상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안보 구상 개념 문건을 보면요, 안보에 대한 6가지 원칙하고 20개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은 중국이 국제 안보와 관련해 그동안 주장해 온 것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6가지 원칙을 보면요, 각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하고 또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등이 국제관계의 근본이며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냉전적 사고와 일방주의 및 패권주의는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개의 협력 방향은요, 동남아시아, 또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현지 국가와 체결한 기존의 안보 관련 합의의 틀이 지켜져야 되고 또 전 세계가 당면한 식량 에너지 안보, 또 기후변화, 방역, 우주안보, 대테러 등의 문제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저는요, 중국의 글로벌 안보 구상 발표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성격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글로벌 안보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간 정치 회의라든지 협의체를 적극 꾸려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칭강 외교부장은 중국은 적절한 때에 글로벌 안보 구상 고위급 활동을 개최해서 각국과 공동으로 안보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문건의 내용은 지난 수년 동안 중국 외교 정책의 일부였던 원칙을 재탕한 것이지만 정기회의와 또 정부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상하이 fudan대학교의 장구이홍 교수는요, 중국은 서방이 만든 뮌헨 안보회의 같은 자체회의를 갖고 싶어 한다 라면서 글로벌 안보 구상에 가입한 국가의 외무장관, 국방장관 또 내무장관 등이 모이는 정기적인 회의를 조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21년부터 세계 빈곤을 완화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를 내놓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구상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요, 중국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에 대해 국제적인 중국의 특성, 원칙, 비전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봅니다. 중국은 주변 국가에 대한 높은 위협 인식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는 비군사적 존치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일종의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지역 안보 계획에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의 이러한 노력을 상당히 약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 전쟁이 미군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위 미국의 생각을 정당화시켜 준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2023년 미국은 여러 나라들과 일련의 안보 및 군사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죠. 한국, 필리핀, 호주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 미군의 접근권을 제공을 받았고요. 또 대만 해협에서의 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국은 사자 안보대화, 저희 쿼드죠. 이것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호주 및 그 영국과의 오커스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서방의 핵 잠수함 능력을 이 지역에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중국에게는 국방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상황을 재설계하도록 만들었고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자신감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의 접근법이 결국 글로벌 안보 구상의 탄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구상을 갖고 중국은 미국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칭화대학교의 자오커진 교수는요, 글로벌 안보 구상은 군사력에 반대하면서 정치적 대화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은 2023년 열린 샹글리라 대화 연설에서요, 미국의 냉전 심리를 비판하면서 역사는 블록 정치, 분열 그리고 대립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안보 구상은 미국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자 분쟁 해결에 대한 중국식 대응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글로벌 안보 구상은요, 중국 국경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적이고 비군사적인 조치를 강조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중국의 안보에 해가 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전략과 외교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핵심 외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1대1로 전략은 인프라 개발, 특히 경제 및 무역 성장을 촉진하는 교통 및 도시 연결성에 대한 막대한 중국의 투자를 중심에 두고 있죠. 한 예를 들면 중국과 다수의 동남아시아 대륙부 국가이자 또 아세안 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요, 동시에 란창, 메콩 협력 프레임워크라는 제도적인 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요,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의 사용 없이 안보 이익을 달성하고자 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2021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동남아 5개국을 방문해서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중국의 지원을 약속을 하고 또 코로나19 백신 3천만 도수를 주변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왕이 외교부장은 베트남에게는 남중국 해분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최근에는 2023년 6월에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의 효과적인 행동 강령에 대해 협력하고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는요, 베트남과 미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베트남의 다낭을 방문한 후에 발표되었죠. 하지만 글로벌 안보 구상의 핵심인 중국식 비군사적 접근 방법은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이웃 국가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동남아 연구소 아이시스가 발간하는 2023년 동남아시아 국가 서베이에 따르면요, 동남아 응답자의 68%가 중국의 증가하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반면 44%는요, 중국의 글로벌 전략 구상이 동남아 지역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국의 글로벌 안보 구상은 전망에서 세계적 차원이고 또 기후변화, 사이버 영역, 테러 등 인류에 대한 현재의 수많은 도전에 대해서 비군사적 접근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판단은 역시 말보다는 행동이 수반되는 진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갈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중국해에서 이웃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 구상이 중국 설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견인력을 얻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